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발사되어 먼 미래 은하와 우주에 퍼져 다른 외계 문명과 동화되거나 스스로 진화하여 직접 우주 문명을 창조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때쯤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까요? 혹시 저런 우주 로봇들과 융합되어 전능한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의 구성 요소와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 요소 중에는 주로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의 추진체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고, 위험 요소 중에는 나노봇의 무한 자기복제 오류라고 하는 그레이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저런 그레이구 포함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모든 생명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걸 총칭하는 그런 가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이렇게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들이 마구 우주의 다른 문명을 모두 흡수하거나 또는 공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생명체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것을 버서커 가설이라고 합니다. 버서커 가설이요? 예. 버서커가 광전사 아닙니까? 예. 산업보다 미친 전사라는 뜻인데, 갑자기 우주에서 온 흉폭한 자기복제 로봇들로부터 문명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예, 이 가설은 프레드 세이버 하겐이 쓴 버서커 시리즈 소설에서 내용과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후 천체 물리학자이자 SF 작가인 그레고리 벤포드가 그의 갤럭틱 센터 사가라는 작품에서 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합니다. 네. 이 소설은 모든 생물학적 생명체를 본질적으로는 이제 불안정하고 자멸하기 쉬운 것으로 보는 우주 기계와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우주 기계가 우주나 은하에서 발견한 모든 발전된 생명체를 말살시켰다는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진짜 우주 로봇 때 생명체와의 전쟁을 다룬 소설인가 보네요. 예. 이 공상과학 외에도 천체 물리학자 그리고 공상과학 작가이자 나사 컨설턴트인 글렌 데이빗 브린이라는 분이 1983년에 쓴 거대한 침묵 외계 지적 생명체에 관한 논쟁이라는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기네요. 예. 이 제목의 논문에서 많은 발전된 외계 지적 문명들이 프랭크 티플러가 제안한 것처럼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제작해서 우주에 발사한다고 할 때 정상적인 외계 지적 문명들이 대다수라고 할지라도 가령 10,000개 문명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타 외계 문명의 적대적인 문명이나 생명체 적대적인 문명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들이 파괴적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명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우주적 존재인가요? 너무 막강하게 설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강조한다기보다는, 이 프랭크 티플러가 주장하는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우리 인류에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기도 하죠. 더 넓게 보면은 이런 파괴적인 자기복제 로봇, 즉 버서커 우주 로봇에 의해 선진 외계 문명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지능과 접촉할 수 없다는 일종의 그레이트 필터 이론 중 하나로도 설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레이트 필터요? 이것도 지난 외계 문명 편에서 한번 다룬 내용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외계 문명이 왜 아직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일종의 답변으로, 선진 외계 문명은 이제 필수적으로 핵전쟁, 인공지능의 반란, 소행성 충돌 같은 저희 SF 재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사건들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그레이트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견되거나 우리를 방문할 수 있는 우주 문명의 수는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도 결국 이 거대한 필터 중 하나가 될 거란 주장이네요. 그렇죠. 왜 호라이즌 제로 던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즐겨하던 게임입니다. 예. 그 게임 배경을 보면은 미래의 지구지만 이게 로봇 통제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로봇들이 유기체며 무기체며 모든 자원들을 다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가 증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와 지구는 이제 또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걸 리셋시키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오랜 시간 후 다시 또 이제 인류 문명과 지구를 재건시키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우주에 발전된 외계 문명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와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SF 게임 매스 이펙트 리퍼도 외계 문명이 꽤 진보된 우주 개발을 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되면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문명을 파괴하잖아요. 게임에서 왜 그런지 이유는 밝혀지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수학한다고 하죠. 하비스트한다고. 예.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들로 은하계나 온 우주에 저런 것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하면은 성간 우주 탐사는 이제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아직 유인 우주선으로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류로서는
그 외계 문명을 발견하기가 더더욱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정도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개발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지난 그레이브 문제 해결 방안처럼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예, 그 뭐 전전편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칼 세이건과 그 윌리엄 뉴먼이 그 80년대 초에 함께 발표했던 그 에세이 그 외계 지능에 대한 그 유아주의자적 접근,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 그 방금 말씀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 하트 티플러 추측 그거를 반박했다는 논문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히려 발전된 우주 문명이면 그 티플러나 그 하트의 추측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은하계를 점령할 수 있는 우주선이나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충분히 그러한 로봇이 뭐 날뛰지 않게 그 컨트롤 가능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더 높고 얼마든지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우주나 은하계에는 충분히 저런 우주 로봇을 만든 문명보다 더 고차원의 문명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런 버서커 우주 로봇들은 결국 저런 고차원의 문명에 의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뭐 영화나 게임 보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뭐 괴물이나 외계인, 뭐 로봇 등도 어떻게 결국에 다 이기긴 하잖아요. 뭐 그런 예, 예. 논리인가요? 뭐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 너무 단편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나 은하계는 뭐 너무너무 충분히 크고 뭐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뭐 무수한 일들이 뭐 벌어졌고 뭐 벌어질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또 심오한 뜻이었군요. 예. 근데 결국 그 지금까지 외계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저런 수많은 가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저 그레이트 필터 가설도 일종의 그 외계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이유를 설명하는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 버서커 가설이 그 외계 지능의 그 미발견의 이유라는 데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가령 그 고대 외계의 그 선진 문명들이 다 멸망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저런 문명들을 또 파괴한 또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은 또 어디 있다는 겁니까? 왜 저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더욱이 그 우리 은하계 구석에 있는 그 외계 문명을 제거할 정도로 그 널리 퍼진 우주 로봇들은 분명히 그 존재의 그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어디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원을 얻기 위해 뭐 무수히 많은 행성이나 뭐 별들을 뭐 파괴하고 뭐 침략할 것인데, 그럼 만약 지구에서 수천만 년 이내에서 별이나 행성들이 해체되고 있다면은 여기 관찰자들은 거기서 생성된 뭐 엄청난 에너지 신호를 확실하게 알아차릴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저런 행성과 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다 하나의 징후로 펼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임스 웹이나 그 허블 만원경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뭐라도 발견됐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 이와 관련 그 유명 미래학자이자 그 천문학자인 그 퓨처 오브 휴머니티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속된 그 앤더스 샌드버그와 그 스튜어트 암스트롱은 그 2013년에 그 어둠 속의 사냥꾼, 그 치명적인 우주 로봇 시나리오의 게임 이론 분석, 이런 제목의 연구에서 이 버서커 가설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긴데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느리게 자기 복제가 되더라도 폰 노이먼 탐사선의 수는 이미 뭐 인류를 공격했을 정도로 그 확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직 발견도 되지 않고 있고 뭐 지구는 침략도 안 당했으니까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아, 뭐 그건 아니고요. 그 버서커 로봇이 그 외계 지적 문명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스스로 자신의 증거를 제거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가설이니까 뭔 얘기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 다들 다 말장난 같아요. 다들 그 저 분야의 그 권위자들이시겠지만 말이죠. 아, 원래 그 이 사고 실험이 좀 말장난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무섭고 파괴적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연구만 존재하고 다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절대 없나요? 죄다 무슨 우주 은하계 파괴 뭐 그런 시나리오들만 구상하나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뭐 많이 얘기 들었던 그 프랭크 티플러의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자기 복제 로봇 기계를 이용해서 뭐 남은 그 미래 인류의 후손들이 그 쏘아올린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그 엄청나게 진화해서 그 초우주적 문명을 건설한 후 머나먼 미래 그 우주가 다시 수축할 때 전능한 우주 컴퓨터로 이제 변신해서 그 속에서 그 모든 존재를 부활시킨다. 이게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아, 그렇긴 한데 그건 그러네요.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포함된 가장 낙관적인 우주론이 그 프랭크 티플러 박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건 너무 if가 많이 붙은 조건이잖아요. 아, 예. 그 역설적이게도 이게 그 최근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그 엔지니어들 중에는 그 프랭크 티플러의 그 1994년 저서 그 불멸의 물리학에 나오는 그 저런 낙관론을 읽고 그 영감을 얻은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폰 노이먼 그 프로브스라는 그 합리적인 추진 성간 이동 타이밍이라는 그 논문을 쓴 그 뉴욕 시립대학의 그 물리학 겸임 병역 교수인 그레고리 그 메틀로프 교수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저 불멸의 물리학 저칙을 인용해서 인간이 언젠가 그 탐사선으로 성간 식민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칼턴 대학교의 그 알렉스 엘러리 교수도 그 당시 영국 그 서섹스 대학에서 그 천문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 프랭크 티플러의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에 관한 논문에 그 깊은 감명을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뭐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참 공상과학 같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인데 저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다른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비범하신 분들이다 보니 더구나 그 티플러의 그 논란이 많았던 그 불멸의 물리학을 보면은 그 인간이 언젠가 그 탐사선으로 그 성간 식민화를 달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폰 노이먼 탐사선은 그 수정된 인간 난자를 운반을 해서 우주 로봇들에 의해 그 건설될 그 인근 별 주위를 도는 그 우주 기지에서 거기서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인간을요? 예. 더 발전된 문명은 그 인간의 정수를 그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그 이제 배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맨날 그 우주를 파괴하는 우주 로봇 이야기만 듣다가 참 희망적인 내용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괴테 대학 그 이론 물리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그 이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창시자인 그 클로디우스 그로스라는 분도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공장을 가진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그 적색 외성 별 주위를 도는 그 행성으로 보내고 보통 이제 이런 행성은 이제 비록 그 생명체는 살지 않지만 그 풍부한 대기를 가진 그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곳에 그 뭐 생명을 그 씨뿌림함으로써 그 인류를 더 넓게 우주에 퍼뜨려 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 보면 이거 비슷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진짜 그 수억 광년 그 동면된 채로 우주선을 타고 거기서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술했던 그 그레고리 그 메트로프 교수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게 우주에서 매우 드문 현상으로 판명이 된다면은 그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은 훨씬 더 행복한 목적으로 이제 폰 노이먼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을 이제 배치할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 생명체는 그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 그 메마른 물을 품고 있는 그 어느 먼 우주 행성의 바다에 심어질 수 있다고요. 심어진다. 예, 결국 그 자기복제 로봇들은 우주의 파괴자가 될 수도 먼 우주에 그 생명체를 퍼뜨리고 진화시키는 초월적 존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영화 2001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 그런 거 아닙니까? 딱 들어맞네요. 예. 많은 부분이 아직 그 SF처럼 들리긴 하지만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은 그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과학자들도 그 현재 인류가 그 또 다른 그 새로운 우주 시대에 그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가령 그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그 새로운 달 탐사나 그 뭐 머스크의 뭐 화성 탐사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곳의 그 연구 기반 시설 구축과 그 소형성 채굴 등 그 여러 분야의 그 자기복제 기기 연구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태양계 안에서 펼칠 우주 개발에서도 자기복제 기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거창한 뭐 심우주 우주 탐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능만 하다면야 뭐 우주에서의 작업에 뭐 저거만큼 능률적인 방법도 없죠. 덧붙여 그 전술했던 그 미치오 가쿠 박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이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자의식을 가진 로봇도 수십 년 후 늦어도 이제 뭐 금세기 말에는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뭐 당장은 이제 뭐 원격 조정 장치에 의존해서 뭐 우주 탐험을 하겠지만 곧 이제 그 혁신적인 자동화 기술이 발전돼서 그 외계 거주지 건설이 이제 착수될 거다. 그 후에는 이제 뭐 그 양자적 의식을 가진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마지막 단계의 그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서 은하 문명, 더 나아가 이제 우주 문명을 건설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로봇이 그 외계 도시를 건설하고 우주 문명을 구축한다. 참 멋진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 편에 걸쳐 그 조금 황당하게 들리는 그 자기복제 우주 로봇이라는 개념이 왜 우주 개발 목적이나 그 외계 문명의 발견에서 이렇게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의외로 그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이제 학자들이 이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한 그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 미래나 이제 먼 미래에 그 이런 자기복제 개념의 그 우주 로봇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보다 더 발전된 우주 문명들은 어땠을까라는 이런 두 가지 면이 모두 다 그 이 주제와 공존하다 보니까 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의 문제점 또는 이를 이용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